일단 접선의 방정식이면 접선은 일단 직선이죠. 직선입니다. 그럼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지. 맞습니까?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꾸며낼 때 자, y는 기울기 쓰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직선을 꾸며냈지. 제가 지금 다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등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소위 뭐 정석 같은 책에 보면 이런 걸 정점 방정식이라고 해요. 정점이라는 표현은 수학에서 고정된 점을 말합니다. 고정된 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말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걸 우리가 1학년 때 주로 배웠고 2학년 때는 접선을 이렇게 세우지 않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예요. 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접선을 구한다. 라고 하면 자, 2학년 때부터는 뭘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접점에 x좌표 기준으로 식 세운다고 배우셨어요. 이 중에 이과생들만 미적분에서는 뭐 매개변수 방정식이나 음함수 미분이나 y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울 때도 있지만 수투에서는 다 x좌표 기준이야.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하면 y좌표는 당연히 f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해낼 수 있으니까 기울기는 f't지. 미분하시고 t를 집어넣은 거. 자, 그럼 2학년 때부터 접선은 이렇게 구하지. 기울기 쓰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기본 양식은 얘랑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접점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특별히 접점에 x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만난다라는 거랑 접한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다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fx를 다항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빠르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합니까? 알파에서? 만난다라고 하죠. 그냥 만난다. 이거는 알파라는 점에서 x축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x축과 만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f알파는 0이고 fx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자,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볼게.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이건 접한다라고 하죠. 접한다. 맞습니까? 접할 때 특징은 x축에 접할 때 특징은 그 점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뭐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fx가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맞죠? 자, 이 부분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스킬이 되겠고, 근데 접선은 사실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죠. 보통 뭐 수학 선생님들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른데 이건 튕접이라고 하고 뭐 뚫접이라고 많이 합니다. 튕겨내는 접선이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고. 자, 얘는 그 점에서 x축과 만나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고, 자,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우진 않지만 얘는 더블 프라임 알파도 0이 나옵니다.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어, 수투할 때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fx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세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모양만 보고도 식을 얼마나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차 함수죠.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바로 꾸며내셔야 돼. 지금 제가 최고 차항에서는 안 써놨지. 몰라. 그 다음에 1에서 만나고 3에서는 접하니까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진다. 얘는 뭐 너무나 쉬운 거지. 최고 차의 개수는 모르고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고. 맞죠? 이 정도 다 할 수 있죠. 4차 함수다.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얘는 x-1을 몇 제곱 인수로 가져야 돼? 세제곱 인수로 가져야 되고 4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그래프 힌트만 보고도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예요. 자,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잘 그때그때 잘 해내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수능 시험에서 필수예요.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튕기는 접선. 그때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사실 제가 극대극소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수능 대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차피 접선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뤄지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할게. 자, 다항함수의 대칭성과 비율 관계. 이게 한 뭐 5년 전만 해도 어떤 소수의 강사들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수능 시험이나 평가원에서도 대놓고 비율 관계를 모르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비율 관계랑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만 제가 써드릴게. 이거는 증명을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증명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고, 첫 번째는 제가 다항함수인데 수2에서 다루는 다항함수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고차식 중에는. 3차 아니면 4차입니다. 자, 첫 번째 3차부터 볼게. 이거 지금 본인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정도가 아니신 분은 필요한 내용만 메모해 주시면 돼. 자, 모든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점 대칭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특별히 증명 없이 대칭이냐라고 하면 이 점의 이름은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곡점이라는 놈은 곡선의 개형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어느 점까지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입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일정한 점을 지나면 갑자기 아래 볼록으로 되지? 맞습니까? 이 곡선의 개형 자체가 바뀌는 점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변곡점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변곡점의 그냥 식으로서의 특징은 두 번 미분하고 0이 되는 점입니다. 근데 두 번 미분하는 것 자체가 수투에서 배우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앞에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또 까먹었을까봐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점 대칭을 표현하는 방정식 기억납니까? A, B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계속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이거는 이번 미적분 시험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적분 시간에도 굉장히 유용한 거고 미분 시간에도 굉장히 유용한 성질들입니다. 자,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인데 그럼 점대칭이면 무슨 특징이 있냐? 자, 어느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대칭인 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위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점 대칭인 변곡점인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잖아. 항상 평행이에요. 이거 평행. 여기서 기울기 이거 평행. 헐, 안 부러졌어. 자, 여기서 기울기 요것도 항상 평행. 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뭐 지금 적분 시간은 아니지만 이 점에 관하여 대칭이다라고 하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항상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대칭성이고, 자, 지금 저는 미분 시간의 대칭성을 절반 정도 말씀드리고 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바뀌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배우셨을 것 같은데, 식을 꾸며냄에 있어서 이건 선택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선택 아니고 필수로 아셔야 돼요. 자, 지금 편의상 저는 지금 3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계속 그리고 있지. 그리고 그 값이 있는 경우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 어딘가 변곡점이다 라고 해볼게요. 변곡점이라고 하면, 자, 지금 중요한 점이 여기 하나 있고 그 값까지는 점 여기 하나 있고, 맞죠? 오케이.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통째로 그리고 외워. 이거 못 풀면, 모르면 수능 문제 못 풉니다. 자, 이 그림, 이게 변곡점. 아이고, 너무 조금 삑사리 난 것 같아. 최대한 이쁘게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 간격이 다 똑같아요. 이거. 오케이. 이건 식을 꾸며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수능 시험 볼 땐 필수야. 보통 뭘 많이 가르쳐 주시니? 이거 몇 대 몇? 2대 1. 이쪽도 뭐야 이거? 어디 갔어? 1대 2. 오케이. 자, 이게 참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잘 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3이다. 여기 바로 아래 차리셔야 돼. 얼마? 1. 오케이. 1대 2니까. 오케이. 비율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니면 계속 미분하고 계속 미분계수 구해야 되고 엄한 상황이 오니까 이 그림을 그냥 그려 놓으시고 하나 더. 이렇게 그려진 함수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 함수에서는 기억나는, 우리 반 학생들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몇 대 몇? 1대 루트 3입니다. 외워야 돼. 1대 루트 3. 오케이. 2대 1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이걸 모르고 푸신 분이면 여태까지 뭐 잘 푸신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맨날 좀 뻘짓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여기 얼마일까요? 5 2대 1. 그냥 상식적으로 이쁘게 그렸다라고 하면 이게 1대 2는 아니겠지. 내가 그림을 좀 제정신으로 그렸으면. 자, 그러니까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1대 1이고 얘보다는 중요한 게 2대 1 요 모양의 그림이 실제 식을 꾸며낼 때도 극대극소를 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럼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볼게요. 저는 지금 3차 하고 있는 거야. 일단 3차. 이렇게 나왔다. 뭘로 할까요? 이걸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뭐니? 기함수지. 기함수입니다. 기함수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을 그냥 알 수 있죠.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또 모를걸? 여기 얼마? 루트 3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1대 루트 3이니까. 실제 계산해 보시면 얘가 0이 되는 점은 루트 3분의 1인 거 맞죠? 이 정도 바라 알아차리셔야 되고, 이게 함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와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y축 방향으로 7만큼 밀어 올린 거지. 그러니까 전혀 얼척없이 이 함수를 딱 보고 뭐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점 대칭인 애를 위로 밀어 올린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고 먼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비율관계를 이제 실제로 문제에 제가 적용하는 건 좀 뒤쪽에서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고, 자, 4차 함수도 있겠죠. 자, 4차 함수. 4차 함수는 근데 3차 함수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3차 함수는 선 대칭 도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낄게요. 제끼고, 자, 4차 함수는 뭐 이런 겁니다. 이 간격을 보고 뭐 적절히 그려내셔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f'x는 0이 되는 애가 1, 2, 4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0 나오고 1일 때 0 나오고 4일 때 0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증가표도 작성을 하고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 그림이 예상을 해주셔야 돼요. 4일 때가 훨씬 아래쪽으로 쳐져 있겠지. 그러니까 다항함수이면 절대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뭐 이렇게 중심같이. 이렇게는 안 그려진다는 거.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셔야 되고, 이 간격들만 보고도 어느 극소값이 더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건 머릿속에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제가 뒤쪽에서 뭐 절대값 그래프 나온 거 많이 할 텐데, 비율관계는 요거 하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뚫접일 때. 그림 하나니까 심플합니다. 몇 대 몇일까? 3대 1입니다. 3대 1. 이거 하나 정도만 외우두시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문제의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건 첫 번째 식을 꾸며낼 때는 이렇게 꾸며내야 돼. x-1이 몇 제곱? 세제곱.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니까 이렇게. 근데 미분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극소를 가지는 여기 좌표는 얼마? 4라고 바로 알고 푸시면 된다고. 3대 1이니까 저는 뭐 지금 정수로 딱딱 떨어지게 숫자는 좀 이쁘게 세팅을 한 거고, 실제는 분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상태만 한번 볼게요. f'x는 0의 해를 구했을 때 간격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선대칭이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0, 2, 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래. 그러면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내시면 된다는 거. 절대 다항함수가 얼척없이 이렇게는 안 그려집니다. 이 간격만 보더라도 어느 쪽이 쳐져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문제 푸는데 편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게
여러분들 정도면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자, 비율 관계는 4차 함수 3대 1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 이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쉬운 3점이나 약간 어려운 계산에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3차 함수 어떤 점 위에서 접선, 그리고 그 접선과 다시 만나는 교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제가 한 번만 증명을 할게, 이건. 자, 정신 차려. 이거 알면 이 지식들을 쌓아 나가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문제에서 쓰일지 몰라요. 되도록이면 지금 알 수 있는 건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아무 3차 함수나 한번 그렸어. 보기 좋으라고 일단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까먹으신 분들 있을까봐. 그럼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죠, 지금. 맞습니까? 이 세 점이 교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당신들한테 교점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연립하겠지. 3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다항 방정식의 표준형이 아니에요. 다 왼쪽으로 넘기겠지. 넘기면 이건 보통 제가 고등학교 때 풀던 방법인데 이따 문제로 보여드릴게. 자, 이 방정식의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죠. 맞습니까? 근데 세 실근의 합은 뭐 나오지? 이거 나오죠.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두 번째 항의 개수라고 했어.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100차든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두 번째 차수 항의 개수가 항상 모든 근의 합이에요. 지금 제가 이 문자를 많이 섞어서 이걸 왜 썼냐면 세 실근이 교점의 x좌표죠. 근데 교점의 x좌표의 합에 m과 n은 영향이 있습니까? 없는 거 이해돼? 뭐랑만 연관이 있죠, 지금? 얘랑만 연관이 있지.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야. 실근의 합을 구함에 있어서. 자, 그럼 잘 봐. 이건 제가 문자로 써드린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이 직선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얼마입니까? 교점 x좌표 합은 2 아니야?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러면 문제에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이거. 아이, 병신. 여긴 뭐라고 바로 구하면 됩니까? 3이라고 바로 구하면 되겠지. 그림 삐꾸 같지만 뭔 말인지 알겠니? 원래는 직선이랑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나오진 않겠지. 이렇게 문제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런 형태. 여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에서 접선 그었어. 이 함수에. 이게 다시 만나는 점이죠. 다시 만나는 점을 이 개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6이야, 6. 왜 6이냐면 이건 접하니까 무슨 근? 중근이야. 그럼 얘랑 연립하면 근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중근이라는 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복되는 근이 중근이에요. 그럼 접한다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6이라고 암산 가능하죠. 근과 개수를 봤을 때 세 실근의 합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어?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푸셔야 좋고. 자, 그럼 제가
대응되는